자, 아침부터 오시느라고 고생 되게 많으셨어요. 오전, 오후 수업이 이렇게 있는데, 오전에는 이제 조금 중요한 판례 위주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판례만 넣다 보면 조금 이 흐름을 모를 수가 있어서 다 알아야 되는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목차를 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연기 들어가서 이 내용이다 이런 느낌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1페이지 보시면 노동 관행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노동 이거는 좀 아시면 좋은데, 노동 관행은 우선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봤던 조문특강에서는 이런 거 봤죠. 근로기준법 보고 노조법 보고 조금 더 생각이 나시면 여기에 뭐 단체벽도 좀 보는 거 같고, 그리고 취업규칙도 얼추 다 온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에도 많이 나옵니다. 노동관행은 1차에 거의 메인 단골이 1번에. 뒤에 법이라고 있으면 어차피 얘네는 법입니다. 문헌상 법이라고 있으면 법이기 때문에 이건 법원성이 무조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성 인정이 되고, 얘네가 문제인데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단체협약 어제 봤을 때 강행성 보충성 규정이 있었죠. 우리 강행성 보충성 규정. 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좀 무효로 한다. 그죠? 노조하고 기업한테는 약간 법처럼 적용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법원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줍니다. 취업규칙도 기업 쪽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원성을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법이고 어느 정도 형식상 요건을 갖춰가지고 법처럼 써지고 있는 건데, 관행이란 건 뭐냐면, 야, 원래 우리 회사는 이래,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회사 원래 9시부터 업무를 하는데 8시 30분에 나와서 티타임을 갖는 문화가 있어요. 취업규칙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이건 나중에 문제를 하는 거고,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꼭 지켜야 되는 건가요? 뭐 법에 있나요? 왜냐면 사수가 그런 건 없고, 근데 원래 우린 이래. 안 오면 혼나나요? 혼나는 건 없는데 네가 뻘쭘할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그게 관행이에요. 관행인데, 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판례처럼 요건을 갖췄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노동 관행이고, 노동 관행이 법적 규범성을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줄친 거 보세요. 일단 규범적 사실로서 전부 다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야, 이 정도는 해야지. 티타임 문화 있어야지. 우리가 티타임 하면서 업무 조율도 하고 업무 뭐 얘기도 하고 이러는 거니까 티타임 문화 있어야지. 규범적으로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고, 이것도 중요해요. 빼먹으면 안 돼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랬던 거잖아. 이제 와서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사실상의 제도로까지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노동 관행도 법적 규범성을 인정해줘라. 이런 느낌입니다. 문제가 나오면 이런 노동 관행이 있다. 근데 이런 노동 관행이 법적 규범성을 가진다. 라고 회사는 주장하는데 갑이 이거 법적 규범성 없는 거다. 법원성이 없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엄청나게 찍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낼 만한 사례가 쉽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노동 관행 보시면 이걸 꼭 알아두세요. 주친 거.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고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기업 내 뭐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을 정도의 규범 의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노동 관행도 법적 효력을 인정해 준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뚱뚱해서 그런가? 뛰어오면 엄청 힘드네. 네. 숨 좀 고를게요. 아이고. 오늘 차도 많이 막히고 그래가지고 사무실 들렀다고 갔거든요. 급한 것 좀 하려고. 근데 지하철도 잘 안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도 한참 걸리고 그래서. 원래 늦는 스타일이 아닌데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늦으니까 앞이 캄캄해가지고. 근로기준보다 근로자는 당분간 안 나올 거예요. 당분간 왜 안 나오냐면 노무사 시험 처음 입문하는 친구들도 근로기준보다 근로자는 다 쓸 줄 알아요. 그때 우리 저 시험 때 27기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논점은 맞았습니다. 이게 논점은 맞았는데 여기에 뭘 붙였냐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문제가. 그러면 그리고 또 문제도 되게 잘 낸 게 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한 것처럼 내다가 여기에 갑자기 성과급 그리고 또 얘기하다 매출 100% 이러죠.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1번은 누가 봐도 이렇게 나왔는데 2번에 이게 통상임금이냐라고 나왔습니다. 1번에 통상임금 쓴 사람 많아요. 1번에 통상임금 쓰는 거 아니에요. 왜? 2번에 통상임금 쓰라고 있잖아. 그죠? 1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생각보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놓치는 애들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통상임금 갖다가 막 쓰는 거예요. 왜? 통상임금이 계속 A급이었으니까. 그죠?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당분간은 나오기 좀 힘듭니다. 근데 알아는 두셔야죠. 왜?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베이스로 하는 노동법 원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일반적으로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부러져. 기억나시나? 우리 법조항 안 해도 됩니다. 이거 그림 그리고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근로자가 뭐예요? 근로 제공했죠. 어제 그냥 사용자가 뭐 했어요? 임금 지급했어요. 임금 지급.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임금을 목적으로.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면 실익이 뭐예요? 그렇죠?
이게 실익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 적용을 받으려고. 왜? 여러분 근로기준법 어제 봤지만 마음대로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나요? 아니죠. 마음대로 이 사람을 딴 데로 발령시킬 수 있나요? 아니죠. 마음대로 이 사람의 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보호 테두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인정되기를 바라는 거고, 판례에서 문제가 된 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인지 아닌지 애매한 세모들입니다. 즉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안 오면 눈치가 보이는 것 같고, 휴가를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정해진 숫자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잘못했을 때 딱히 혼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있죠. 누구?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분들, 그죠? 보면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이걸 적용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아예 대놓고 근로기준법만 봐서는 여러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거 하나인데 임금을 대가로 헤어 디자이너 프리랜서예요. 만약에 그러면 미용실에서 근로 제공하죠. 미용실에도 임금 받잖아. 사업도 없는 사업장. 근데 근로자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 대법원이 아예 판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플로우를 잘 알아두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왜 문제가 되느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서 근로기준법의 보호 법익을 받기 위해, 적용을 받기 위해 하는 거고, 근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2조 1항 2조 2항이 있죠. 개념으로 봤을 때는 판단 기준이 힘드니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했고, 이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사안에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쭉 쓰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여기서 보시면 개념 및 판례 보세요. 개념 보시면 2조 1항 법조항입니다. 이거 보시고, 판례의 태도인데 형식적 징표와 실질적 징표를 나누면 좋아요. 형식적 징표는 뭐냐면 이거예요. 야, 고정급 있어? 4대 보험 신고했어? 그럼 근로자냐? 이겁니다. 즉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근로자처럼 신고를 한 경우, 그래서 형식적 지표는 뭐냐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근로자 인정받는지는 뭐예요? 4대 보험 가입하는지입니다. 사정은, 근데 이건 있죠.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야, 내가 세금 다 내줄 테니까 내가 너 4대 보험 가입자 필요해서 그러니까 너 잠깐 등록해도 돼? 아, 예, 알겠습니다. 다 이러죠. 어차피 돈을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것만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해석하면 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떼는지, 4대 보험 가입했는지 이런 형식 요구가 갖춰지면, 요 반대로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근로자성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근로자가 아니구나, 근로자이구나, 이게 아니고 이게 정해져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지를 다시 보는 거예요. 어려우면 패스. 그래서 요거는 형식적 징표고,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건 실질적 징표. 뭐냐면 줄친 거 보세요. 줄친 거. 나올 확률이 좀 적어요. 줄친 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그래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 사용 종속 관계가 뭐냐면 임금을 받으려고 근로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로자가 이 사용자 밑에서 어느 정도 종속돼 있는 거예요. 종처럼. 그죠? 정신적, 유체적 노동을 제공하면서.
그래서 그런 종속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고, 취업 규칙이나 회사의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리고 요거는 포인트죠.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 구속을 해야 됩니다. 구속 어느 정도. 그래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뭐냐면, 사용자가 근무 시간,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 거 당연한 거죠. 출퇴근 시간 지정하고 너 여기서 일해 이런 거고. 노무 제공자는 누구냐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지. 이건 뭐냐면, 사무직인데 내 컴퓨터를 쓴 내 컴퓨터. 집에서 내가 갖고 와서. 근데 거기 그렇게 안 쳐. 회사 컴퓨터 쓰잖아요. 그런 거예요. 회사 컴퓨터를 쓰면 내가 종속돼서 일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내가 내 일을 이런 거예요. 내가 알바를 구해가지고 나 대신 일을 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 종속돼 있나요? 아니죠. 사업주는 나랑 계약했는데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 고용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독립해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를 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업에서 만약에 내가 좀 실수를 했어요.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주문을 누락하거나 이런 실수를 해서 손해가 나면 엄청난 손해가 나면 모르겠지만 한 3, 4만 원의 손해가 나면 그걸 월급에서 깎는 것도 뭐예요? 징계예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근로자니까 그러는 겁니다. 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요. 어제 배운 거 뭐예요? 임금은 전액을 다 줘야 되는데 왜 갑자기 손해배상을 깎고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으면 근로자성이 좀 부정되겠죠. 내가 했는데 컴플레인 들어와서 내 스스로 해서 깎이거나 이러면 그래서 좀 부정됩니다. 기업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렇다고 나한테 좀 줍니까? 안 줘요. 안 주죠. 근데 내 사업은 내가 많이 벌면 내가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뒤에 거는 이거예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니까 내가 받는 임금이 이 근로에 대한 대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읽어만 두세요. 당분간 나오기 좀 힘듭니다. 이건. 엄청난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 글쎄 생각보다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돼요. 이 페이지 보시면 요거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봐주고 지금은 애우지 마세요. 지금 애우는 게 아니고 흐름을 보는 흐름이 지금. 경업금지는 뭐냐면 이거랑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겸은 뭐예요? 겸직. 여기서 하다가 저쪽 회사에서 야 삼성에서 핸드폰 만져요. LG 가서도 핸드폰 만질 수 있어요? 없지.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이건 안 나오고요. 요게 나옵니다. 경쟁업체로 이직할 수 있냐 이겁니다. 내가 여기서 일하다가 경쟁업체로 이직할 수 있냐. 그래서 실제 판례가 나왔고 판례는 저 규정은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 안 그은 거는 규정이기 때문에 안 그은 겁니다. 그래서 부정경쟁 방지법 플러스 보호가치 이익을 좀 덧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의 뭐다? 영업비밀 플러스 알파면 경쟁업체로 이직
가는 거 막을 수 있는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막는 게 아니고 막을 수 있는 소송, 이직 가처분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건 이게 이직 그렇게까지 안 낼 거예요. 이직 가처분 신청을 가지고 이게 이직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따질 때 요 판례 나오면 이거 나옵니다. 보호가치하고 영업비밀 플러스 알파. 볼게요. 흐름을 좀 알아두세요.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은 근로 이직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보시면 이거는 부정경쟁 방지법 바로 밑에 있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2조 2호의 영업비밀 요거에 대해서 규정에 있는 겁니다. 이런 영업비밀은 보호해야 된다 해서 쭉쭉 나와서 읽어볼게요. 이거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법조항을 줄 거예요. 우리 법전에 없으니까.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할 때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명하기 위해서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어 있는지 여부,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외우는 겁니다. 앞에 거는 2조 2호하고 11조를 섞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영업비밀을 특정을 해서 영업비밀의 침해 요소를 만든 다음에 얘를 이직하는 걸 막는 거고 법 규정은. 그러면 영업비밀을 어떻게 특정하는지가 우리는 요소가 되겠죠. 그걸 판례가 제시한 겁니다. 뒤에. 영업비밀로서 특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거 보세요. 사용자가 주장한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플러스 근로자의 근무기간. 그러니까 얘가 우리 회사에서 20년 일했고 어떤 애는 1개월 정도도 일 안 했어요. 1개월 애가 가는 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20년 정도 일해서 회사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담당 업무,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 나왔으니까 삼성 갤럭시에서 핸드폰을 만들고 있는 사람인데 아이폰으로 이직을 하면, 그죠? 그런 문제. 그리고 직책, 개발 부서 짱이야 자기가. 그래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접근 가능성, 개발 부서 짱이면 영업비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거 나오죠.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내용 똑같은 아이폰 개발 부장으로 갔습니다. 그죠?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갤럭시와 아이폰은 경쟁 관계죠. 경쟁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 고려해서 영업비밀 특정해야 된다. 나오면 부정경제 방지법은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 뒤에 거. 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어차피 뒤에 거 좀 간단하게 빨리빨리 넘어가면 돼요. 부정경제 방지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영업비밀을 특정해서 이 영업비밀 해당되네. 그래서 영업비밀에 해당되네. 그래서 영업비밀 보호 처분의 일환으로 이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정경제방지법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 특정하면 돼요? 그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영업비밀에 특정되려면 이런 거 보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하는 건 그거면 특정하는 거.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거는 법에 주어질 겁니다. 잘 버무리면 돼요. 그건. 이직 금지가 가능한지 여부는 판례는 또 나옵니다. 이거요. 부정경제방지법 10조 1항에 아예 있어요.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 중 한 가지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하는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
법조항이 있으니까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법조항이에요. 그냥 그 법조항 그냥 10조 이거 딱 쓴 다음에 이런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 끝. 그죠? 3번은 뭐냐면 앞에 거는 부정경제방지법에 적용 이 조항이 있을 때, 그리고 3번은 아예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둘이 갤럭시에서 일을 하는데 막 말해도 됩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떨어져 지금 충격 먹어가지고 전 지금 큰일 났는데 하여튼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재용 화이팅. 자, 이거는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예요. 있는 경우. 그래서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 둘 사이에 여기서 일하는 동안은 너 경쟁업체로 이직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때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호가치 이익까지 플러스가 돼요. 아까는 법에 의한 영업비밀을 특정하는 거고, 지금은 영업비밀 플러스 다른 것도 경업금지 약정에 녹일 수 있냐 이겁니다. 다른 것도. 다른 것도 경업금지 약정에 녹일 수 있느냐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기 전에 요거 보세요. 보호가치 이익 이건데 여기에 막 고객 정보도 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고객 정보, 뭐 노하우, 이게 뭐냐면 영업비밀로 특정하기는 애매한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양 당사자 서로 경업금지 약정을 해놓은 거잖아. 그래서 이걸로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보호가치 이익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설정할 수 있느냐, 그게 판례예요. 근데 그게 뭐에 위반되면 안 되냐? 이건 안 줄 겁니다. 이 규정은 왜? 우리 법전에 있으니까. 민법 103조에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라고 봐요. 만약에 보호가치 이익인데 말도 안 되는 걸 넣어놓을 수 있죠. 야, 우리 회사는 보호가치 이익이니까 우리 회사에 다닌다는 것 자체를 비밀로 해야 되네.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보호가치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조항이 이 경업금지 약정이 민법 103조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민법 103조에 위반하는 민법 103조에 위반하는 거는 무효입니다. 선량한 풍속, 사회 기타 질서에 반하는 거니까. 그래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요거 보세요. 이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그리고 앞에 거랑 똑같아요. 조금 다르게 써주면 돼요.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만약 이거예요. 내가 갤럭시에서 일을 하는데 아이폰 안 가는 건 이해가 돼. 나는 근데 개발부서가 너무 싫어서 어디를 가냐면, 난 너무 싫어서 나 그냥 일반 회사 갈 거야. 나 그냥 보험회사 갈래. 저기 그냥 하나생명 갈래. 전혀 다른 일 하고죠. 그걸 막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겁니다. 아예 뭐, 야, 너 앞으로 여기서 나가면 2년 동안 아무 데도 못 가.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뭐 얘가 나쁘게 해서 나가면 그런 거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얘가 그거예요. 아이폰에 가서 뭔가 삼성 거를 합쳐서 만들려고 하는 애들. 그러면 보호가치 이익이 있겠죠.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기서 고려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고려해야 하고 유효성 판단을. 근데 여기서 앞에 보면 보호 가치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는 말이 나왔죠. 앞에 거랑 다르게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영업 비밀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경제방지법 2조 2호의 영업 비밀 플러스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도 유지를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보시면 취업 규칙인데요.
취업 규칙 작년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긴 낼 때 정말 많죠. 낼 때가 정말 많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 됩니다. 큰 틀을 먼저 볼게요. 큰 틀. 여기다 써야겠지. 자꾸 또 부러지네. 취업 규칙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에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만 있어. 10명. 그러면 요것만 알아두면 돼요. 취업 규칙은 우리 취업 규칙 만들 거야. 내가 본 것 같은데 94조에서 취업 규칙 이렇게 할 때 뭐 의견 들으라고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동의 들으라고 한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지만 처음에 만들 때는 사용자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내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든 준칙, 이 정도로 암기하시면 돼요. 여기 하나 뭐 들어가면 좋아요? 10명 이상 사업장. 사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0명 이상 사업장에서 만든 준칙,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이 정도. 여기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지만 하여튼 보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불이익한 변경의 판단이 되면,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이 되면 뭐예요? 안 돼요. 동의를 안 받으면 개정이 법에 있잖아. 그죠? 과반수 동의 안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사회통념상 한입성 있으면 법 위반했는데 봐줄게입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 어제 죽어라고 주문받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일반법도 아니고 특별법입니다. 일반법에서 우선해서 적용되는 특별법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고 동의 안 받으면 안 된다며. 그래서 법을 위반했잖아.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법원이 그래도 이 정도면 법을 위반해도 적용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에요? 이스나 마나 아니야 이거? 그죠? 개인적으로 이거 내면 안 되지만 왜 낼 수도 있냐면, 판례가 많은 게 여러 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판례가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되니까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사회통념상 한입성 인정 안 된다고 풀어야 됩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왜? 여러분은 지금 법을 다루는 사람이죠. 법에 어긋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 푸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푸세요. 이건 절 믿어도 됩니다. 된다고 풀면 오히려 점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걸로 푸는 겁니다. 안 돼. 사회통념상 한입성 이렇게 쫙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사회통념상 법리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왜?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로 나온 판례를 다 뭐예요? 엄청나게 제한적에서 다 깔아요.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안 해주겠다는 거. 판례의 흐름을 알아야죠. 교수님도 이거 인정되겠다고 하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논문 아무리 드셔봐도 잘못됐다고 하지. 아니 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봤던가 동의를.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요것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신규 근로자 적용. 자, 이미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입사한 애들은 이거 적용해.
이전 사람들은 적용 안 해. 즉 소급 적용은 안 했지만 앞으로 향후에 들어올 애들은 적용이 됩니다. 그럼 2023년 1월에 들어온 애들은 뭐예요? 이미 나한테도 동의 받아야지 이래야 돼요? 아니죠. 이미 불리하게 변경된 걸 알고 들어왔잖아. 그게 나와요. 그거 뭐와 관련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요. 이전에 있는 사람들 건 이걸 기득이득이라고 합니다.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거. 여러분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걸 주고도 빼들 수는 없어요. 아무리 법이 강제한다고 해서. 그래서 요 정도. 그리고 어차피 이 문제 나오면 여러분 전제가 뭐가 깔려요? 이거 내려면 아마 50점 나올 겁니다. 나오면 25점, 25점 이렇게. 뭐가 깔려요? 불이익 변경 깔리는 겁니다. 불이익 변경. 그러면 당연히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쓸 거고 동의 방법 곁다리로 낼 겁니다. 이거. 그러면 취업규칙 다 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50점짜리 나오면 당분간 취업규칙 문제 안 나옵니다.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번 거는 조금 틀어서 나왔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 살짝 틀어서. 차라리 잘 됐습니다. 그거 나온 거. 유리의 원칙 나온 거. 애매했어. 찝찝하게 걸려있느니 나와버린 게 나아요. 그래서 요 기점으로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쉴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좀 자세히 볼게요. 시험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